안녕하십니까. 양재고 통합과학 담당 강사 전규환입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귀한 발걸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오셨는데 제가 최대한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컴팩트하게 정보를 드리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제가 사실 알려드리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시간이 저에게 허락된 시간 20분밖에 없어가지고 최대한 컴팩트하게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과학 자료 제가 드렸는데요. 정말요?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네, 다 받으셨죠? 네. 자료 드린 만큼 저는 조금 더 할 겁니다. 더 해고 싶거든요, 저는. 네, 자료 받으셨으면 첫 페이지 펴 주시면요. 그 시험에 대한 게 쭉 나와 있는데 일단 학생들이 이번 시험을 딱 보고 공통적으로 얘기를 한 게 조금만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정말 다시 푸니까 네. 조금만 더 할 걸 요런 생각이 많았어요. 애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그게 실력인 것 같아요. 실수도 실력이잖아요. 그죠?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기대도 많이 했을 거고요. 또 겁도 많이 먹었을 건데 마지막까지 열심히 한 학생들은 기대만큼 잘 봤을 거고 대부분 학생 아쉬움이 많을 거예요. 사실 저도 아쉬움이랑 안타까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아마 속상함이 더 크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제가 학생들한테 감정이입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 학생들이 막 틀리면 저도 막 억장이 무너지는데 어머님들은 오죽하실까? 말을 못 하겠고 말씀 또 하시면 또 애들이 막 신경질 내잖아요. 그 얼마나 어머님들이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실까? 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짧게나마. 이번 시험을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이번 중간고사는 어려웠어요. 맞죠? 근데 어떤 학생은 또 쉽다고 했어요. 그게 쉽다 어렵다가 되게 갈리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는 물리 범위가 달라서 그렇고요. 물리 범위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어렵다고 한 애들도 있었고요. 물리를 좀 잘 한 학생들은 오히려 쉽다고 했는데 의외로 100점이 없어요. 그 이유는 생명의 함정이 많았습니다. 애들이 틀린 게 생명에서 꽤 틀렸을 거예요. 잘하는 학생들은요.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학교 그 범위가요. 22년, 23년, 24년 이렇게 조금씩 달라져요. 근데 22년 거는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21년 거는 안 넣었거든요. 22년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23, 24 이 기조가 이제 계속 유지가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양재과 범위가 되게 좀 독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21년도 다르고 22년 다르고 23, 4는 거의 비슷합니다. 시험 난이도가 어떻다라는 거는 다른 학교랑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양재고만 22, 23, 24 이렇게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거는요. 22, 23, 24년도에 나왔던 단원명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라이트가 돼 있는 거는 24년 거랑 다른 점들만 하이라이트를 했는데 그냥 참고 한번 해주시면 괜찮겠습니다. 그러시면 되고요. 그리고 양재고 첫 번째 물리는 어땠느냐? 22년, 23년, 24년 이렇게 비교했을 때요. 22년에 비해서 작년이 아니 그렇죠. 23년이 좀 더 어렵고요. 24년도 어렵기는 어려웠어요. 근데 한 문제 한 문제의 난이도 자체는 작년보다 그렇게 높다고 말 못하거든요. 근데 왜 제가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졌다고 체감이 애들이 그렇게 느껴진다 하면 범위가 많아졌어요. 범위가 많아진 이유는 제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립니다. 문제를 좀 보면요. 요 올해 건데요. 이거 학생들한테 받은 거를 스캔한 거라서 조금 지저분할 수 있어요.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어,
제가 드린 교재 1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자, 교재 10페이지. 제가 올해 본 문제들이랑 22년, 23년 거랑 비교해서 다 넣어놨는데 그 문제들을 다 다루기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요. 몇 개만 제가 솎아서 어머니께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중력 문제고요. 그리고 23년도, 22년도엔 이렇게 나왔어요. 확실히 22년도에 비해서는 3, 4가 조금 더 어려움이 느껴져요. 그리고 작년에 요 문제가 그래도 애들이 조금 헷갈려 했었던, 잘 안 보이시죠? 근데 11페이지 보시면 잘 보이실 거예요. 요렇게 나왔는데 계산 문제가 사실은 많아야 애들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24년도 그래도 할 만했어요. 왜? 넓게 범위가 나왔기 때문에,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어렵게 안 냈습니다. 13페이지고요. 요거는 23년도 1학기 기말 범위가 올해 중간 범위로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시간이 꽤 걸려요. 난이도를 너무 세게 못하는 게, 난이도까지 너무 많이 해버리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범위는 넓어졌지만 난이도가 살짝 낮아졌는데, 그래서 이게 별 5개를 준 겁니다. 그거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화학은요. 화학은 사실은 조금 작년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떨어졌다는 게 난이도가 좀 낮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게, 화학이 원래 23년도 보면 이게 막 계산하는 문제 이런 거 XYZ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이런 거를 내면 사실 애들이 풀 수는 있으나 시간이 꽤 걸려요. 근데 올해 거 같은 경우는 이거 곱하기 계산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거 나타내는 숫자 그대로예요. 이거 뭐 그냥 개념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에 비해서 그냥 바로 답이 뿅 나오는 그런 문제로 나왔어요. 그리고 22년도 거랑 올해 것도 비교하면 또 주기율표도 안 주고 그냥 바로 개념으로 가게끔 18페이지 있고요. 사실 22년, 23년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들 보면 시간이 꽤 걸려요.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원자 다 찾아야 되고요. 얘들도 이거 해가지고 뭐 2분의 1 나오니까 여기에 뭐 10 넣고 5 넣고 막 18 넣고 9 넣고 막 이런 식으로 다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시간이 꽤 걸려요. 근데 올해는 이런 게 안 나왔어요. 아마도 물리가 범위가 이게 많다 보니까 이렇게 화학에서 시간을 조금 줄이려고 그러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올해 그나마 화학에서 조금 시간이 걸린다 하는 문제가 요 문제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n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20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인데 작년, 재작년 뭐 이런 거 작년에 비하면 조금 난이도가 낮은 편이죠. 24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선생님이 고민을 많이 하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문제가 화학 결합,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그리고 또 이런 저런 것들을 다 그냥 여기다가 녹여 놓은 문제예요. 문제는 그렇게 커 보이진 않지만 다 녹여 놓으셔가지고 선생님 고민을 좀 많이 하셨구나라는 느낌의 문제였거든요. 요거는 22년도 거고요. 이런 문제 있습니다. 생명과학으로 넘어갈게요. 생명과학은 한마디로 말씀을 함정이 많았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매력적인 오답을 되게 많이 넣어놨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난이도가 원래 양재고는 생명과학이 어려워요. 혹시 올해 초에 제 설명회 와주신 분도 있으실 것 같고 제 재원생 어머님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생명과학이 양재고는 제일 어렵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나 어려웠어요. 한번 볼게요. 요거는 올해 거예요. 25페이지인데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해놓고 몇 개인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옳은 게 한 개일 수도 있고요. 22년도엔 그런 적도 있었고요.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는데, 요게요. 사실 1번 보기가 저는 학원에서 시험 전에 애들한테 막 강조를 했던 거거든요. 요게 지금 뭐냐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단백질 합성인데, 요거 하나하나가 어머님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미노산이라는 거예요. 아미노산은 리보솜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라고 제가 늘 얘기를 했었는데, 신기하게 그게 딱 나왔어요. 애들이 그걸 알면서도 얘가 아미노산, 요거 레고 블럭 같은 거고요. 요거를 연결해 준 요 선들이 결합인데 이게 리보솜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A라는 블럭 자체가 리보솜에서 만들어진다.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근데 틀린 거예요. 근데 이 학생 누군지 보니 이게 틀렸네요. 어쨌든 자, 그렇게 된 거예요. 애들이 그냥 생각 없이 슝 가버리면, 시간 부족하다고 슝 가버리면 틀려요. 이런 매력적인 오답들을 막 넣어 놓으셨어요. 사실 문제 풀다 보면요 별로 어려운 게 없거든요. 다 맞았다 생각했는데 채점은 그냥 날아가는 게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거는 작년 거예요. 역시나 옳은 문장의 개수. 요건 양재고 전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개가 옳은지를 또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좀 어려워지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올해 건데요. 요거도 되게 애들 쉽게 풀었다라고는 하나, 또 역시나 요런 3번 보기, 4번 보기 이런 것들 때문에 애들이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얘가 DNA와 RNA라는 게 유전정보 저장, 유전정보 전달, 유전정보 저장, 유전정보 전달 기계적으로 외우면 단백질 합성에 관여 맞는 건데,
기계적으로 외우면 애들이 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요거도 그냥 애들이 인산당 염기라고만 생각을 하고요. 이 골격이 뭔지를 애들이 생각 안 하고 하면 또 틀리는 문제. 23년 거는 여기는 그 옳은 것 다 고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나오는 거 있죠. 제가 네모로 했는데요. 여기 요런 것들, 요런 게 양재고에서 항상 내는 문제거든요. 이것 때문에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양재고 생명에서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올해도 나왔어요. 우리 학생들, 제가 재원생들한테 이거 훈련을 많이 시켰었는데 아마 잘 풀었을 거라 생각하지만 요거를 조금 어렵게 내버리면, 이게 작년이었거든요. 어렵게 내버리면 생투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재고 생명과학은 어렵다. 하지만 훈련만 하면 풀 수 있다. 매력적인 오답이 많았습니다. 지구과학을요.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지구과학은 난이도가 23년, 24년이 별 5개예요. 22년도에는 오히려 더 무난했어요. 올해는요. 범위가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좁고 깊게 내셨어요. 사실 애들이 공부할 분량은 적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다고 생각했는데 좁고 깊게 내셨어요. 이게 왜 요거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좁고 깊게 내시다 보니까 보세요. 똑같은 유형 같은 건데도 원래 둘 다 내신 거거든요. 그냥 막 깊게 깊게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오답 좀 내게끔 그렇게 하셨는데 그 애들 잘 했을 겁니다. 요건 작년 거고요. 제가 그 지학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구과학이 약간 범위가 달라졌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하나가 덜 들어갔거든요. 원래는 별의 진화라는 것도 이번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그걸 빼고 했어요. 뭐 이유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아까 물리도 아까 설명드린다고 했잖아요. 물리가 그 잠깐 이거 학교 정보라고 잠깐 마이크 좀 하고. 작년 1학기 중간고사랑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전에 그죠? 전 해마다 안 되었었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물리랑 충격량 뭐 이런 것도 다. 그래서 물론 학교 선생님이 하시는 거라서 제가 그냥 학원 강사였긴 한데 제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조금은 하고는 있었어요. 바뀔 수 있겠다 예상은 하고는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좀 범위가 많아졌고, 지구과학도 작년에는 그 2학기 때요. 한 과목 통째가 없어졌거든요. 한 과목 통째가 좀 안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조금 변수가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저희 재원생 말고요. 다른 학원 재원생들은 아마 제일 처음에 1주차 시작을 하면 스펙트럼, 빅뱅 우주론 이런 것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게 교과서 제일 처음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약간 변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나중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학생들 중에서 다른 학원이 있었다면 배웠는데 시험 범위를 빠진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나중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중요한 거는 문제 유형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내는 거는 결국 학교 선생님 내신 거거든요. 어떤 선생님이 계시는지, 선생님이 어떤 스타일로 설명하시고 어떤 스타일로 내시는지,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기말이에요. 중간고사는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했잖아요. 그럼 기말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예상을 하는 건데, 물리는요 신소재랑 에너지 전환. 물리에서 원래 운동량, 충격량 이런 것들 작년에 기말에 나왔었는데 올해는 중간에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번 기말에는 암기가 주가 될 거예요. 물리도 암기가 주가 될 겁니다. 개념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산 문제 해봤자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 적게 나올 거예요. 거의 다 개념 문제일 거고요. 화학은 개념 이해, 응용 문제, 요거도 마찬가지예요. 화학 결합 물질이 보통 뭐 다른 학교랑 비교한 거 의미가 없지만 다른 학교는 화학 결합 물질을 중간고사에 넣어버리는, 양재고는 해마다 요거는 기말에 넣어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말에 넣으셔가지고 요거를 뭐 여기에서 또 어렵게 내면 또 한도 끝도 없이 어렵게 낼 수는 있어요. 근데 애들은 잘 풀 겁니다. 자꾸 개념을 외우고 하다 보면 할 수 있어요. 자, 또 생명이 또 문제가 돼요. 여기에서 특히 유전 정보의 흐름이라는 요 파트가 생투까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과학이 양재고는 늘 어렵습니다. 개념 이해 그리고 사고력 확인 문제까지 연습을 제가 다 시킬 거고, 혹시라도 그 자녀분께서 저랑 공부를 안 하고 한더라도 사고력 확인 문제까지 해야 되니까 여기를 중점적으로 좀 훈련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구과학 파트는 이게 작년에 중간고사에 들어왔었는데 올해는 기말로 갈 거고요. 그리고 지구 시스템도 이건 정말 다 암기예요. 암기가 엄청 많습니다. 전체 암기예요. 그러면
이번 기말고사에 어떤 문제들이 나올까? 다른 예상 문제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양재고에서 나왔던 문제들 위주로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제 드린 교재 37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요건 22년도 2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좀 달라졌다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요건 2학기 때, 그 당시엔 2학기 때 나왔던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나올 거고요. 신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21년도 1학기 기말인데요. 이런 비슷한 문제들 나오겠죠. 신소재.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38페이지인데요. 요건 화학 결합이에요. 화학 결합이 이게 한 문제예요.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애들이 읽는데 시간이 다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화학을 어렵게 내면 또 한도 끝도 없이 어렵게 낼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 막 녹는 점 이런 것들을 막 아주 세세하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올해는 또 약간 또 기조를 다르게 해가지고 또 쉽게 갈 수도 있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물리가 어려운 게 중간으로 다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화학에서 조금 어렵게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암기하는 파트예요. 39페이지 있는데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학생도 미리 선행을 하고 싶으면 이런 문제가 나올 거니까 미리 공부해 보면 좋겠다 싶어 제가 넣은 겁니다. 그리고 생명 파트가 역시나 22년도에 오름 문장에 계속 이런 게 또 나와요. 분명히 나올 거예요. 다 골라야 돼요. 결국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하나라도 틀리면 전 틀리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몇 개인가 심지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20년에 나온 거고요. 그리고 유전 정보의 흐름이 생투까지 되게 어렵다고 하는 게 이거거든요. 되게 보기만 해도 되게 막 징그럽죠. 이런 것들이에요. 막 뭐 이거 뭐야 염기서요. 이거는 학생들이 처음에는 당황하지만 몇 번만 연습하면 되기는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요건 시간 소요라서 애들이 어려워하는 것도 맞지만 시간 소요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요거는 맞춰가는 거예요. 요거는 중간고사에 봤던 그 염기서열의 연장선 같은 거예요. 근데 또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요거는 작년 중간고사에 나왔던 건데 이제 기말 범위로 넘어갔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지구과학 선생님께서요 그래프나 이런 것들 좀 특이한 거를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개념을 알고 있으되 새로운 그래프가 나오더라도 네가 해석하는 걸 난 볼 거야. 좀 그런 의도신 것 같아요. 이번에 나왔던 그 중간고사의 그래프 그리고 이런 선들도요 사실은 기존에 있던 거랑은 조금 다른 것들이거든요. 쌤이 만드셨는지 좀 특별한 것들이에요. 그래프 해석하는 거 연습해야 되고 요거는 암기입니다. 이런 거 지구 시스템이 나올 거다라는 것 때문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학습 전략을 짜야 되느냐? 물화생지를 쭉 보면요. 이번 물리는 당연히 이제 부교재 위주인데요. 다 부교재라고 거의 다 부교재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어 암기, 개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물리는 그냥 개념 위주로 나올 거라고. 그다음에 화학은요. 개념 위에 반복적 암기 그리고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그 화학 결합 물질 그런 것들 응용 문제 풀이 연습을 해야 되고요. 생명과학은요. 당연히 부교재인데 사고력 문제 풀이를 저는 많이 시킬 거예요. 그 학생들도 대비를 미리 할 거면 사고력 문제, 이 사고력이 도대체 뭐냐? 선생님들이 자꾸 뭔가 응용을 해요. 사고력이라고 하기 약간 민망할 수 있는데요. 아까 잠깐 보여드릴까요? 앞으로 잠깐만 가볼게요. 아까 생명과학에서 어디였죠? 잠시만요. 생명과학에서 요런 문제 있잖아요. 요런 문제를 선생님들이 모음 자음 조합으로 문제를 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음 자음 조합으로 해서 나오는 문장을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 뭐 양재고 만세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 이응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네, 또 풀다 보면 또 재밌습니다. 양재고 만 시간이 없어 양재고 만 하다가 세지 않을까 세인데 뭐 그런 적 없지만 뭐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제 강좌를 말씀을 드릴게요. 강좌는 제 수업 특징은요 어떤 식으로 나냐? 당연히 출제 특징과 흐름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해요. 양재고를 해마다 해왔었기 때문에 그 양재고를 해왔었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이 계셨다가 바뀌셨다가 뭐 이런 것들도 제가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를 하거든요. 물론 학교 쌤이 더 훌륭하시고요. 학교 쌤이 내시면 그 내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감히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선생님들 걸 최대한 제가 분석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양재고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하고 있다,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고, 그리고 시험에 필요한 것들만 그냥 학생들한테 전부 다 가르치면요 좋죠.
그 학문 탐구하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애들에게 중요한 것들만 줘야 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중요한 것들만 준다고 줬는데 이걸 안 줬어. 그럼 또 안 되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들만 뽑고 그 필요한 것들만 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양재고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자부하는 거고요. 유형별 반복 문제 풀이는 애들이 아는 건데도 실수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막 토 나올 정도로 똑같은 걸 다 풀려요. 계속. 물론 다 다른 문제이긴 한데 거의 비슷한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비슷한 유형을 막판 계속 풀려요. 그럼 애들이 실수를 절대 하지 마라. 물론 이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더라고요. 실수를 해요. 근데 실수율이 좀 낮아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전 유형별로 문제풀이 연습을 시킨다. 그리고 데일리 가지 실시간 피드백 학습 상태 점검인데 기존 재원생 어머님들께서 아실 거예요. 학생들한테 과제를 매일 받아요. 매일 받고 채점해서 보내주거든요. 10문제로 받으신 어머님도 계실 거고요. 막판대에서 제가 20문제로 했는데 그리고 채점을 해서 학생과 어머니께 동시에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럼 받으시고 얘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리고 저도 그걸 제가 직접 채점해요. 요건 제가 조교를 안 쓰거든요. 요 파트는 제가 직점을 다 해요. 조교는 다른 작업 시키고 제가 왜 채점을 하냐면 얘가 뭐가 틀렸는지를 제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가 이거를 못하네. 너 나랑 줌 해야 되겠다라고 줌을 같이 신청도 하고 줌도 보강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하나하나 케어한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흡 파트 분석과 맞춤 시험 대비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것도 있죠. 그럼 얘가 이거 다 틀렸잖아요. 제가 그걸 다 모아놔요. 다 모아놓고 시험 대비됐을 때 이 학생이 틀린 문제들 다 편집을 다 해요. 다 뽑아요. 그리고 시험 직전에 틀린 것만 오답풀이 문제를 따로 만들어줘요. 그럼 그 학생이 자기의 구멍만 다시 찾아서 메꿔놓는 그 작업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흡한 파트 맞춤형 시험 대비라고 하는 거고요. 학습 참여 유도와 동기부여. 제가 아무리 양재구를 뭐 많이 알고 또 학생들에게 많이 가르쳐주고 하더라도 학생들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어떻게든 좀 와라, 함께 하자라는 의도로 제가 팝 퀴즈를 하거든요. 우리 재원생들이 이게 너무 재밌어합니다. 진짜 별거는 아닌데요. 제가 갑자기 밤 12시, 1시에 갑자기 학생들 쫙 뿌려요. 그러니까 쫙 뿌려가지고 지금 시작하면 요 문제를 딱 보고요. 여기 답안지 적어 저한테 보내줘요. 그럼 이게 진짜 별거 아닌데 애들이 되게 재밌게 풀거든요. 선착순 점수, 문제 점수 해가지고 몇 점 1등부터 몇 등까지 제가 기프티콘을 줍니다. 그럼 애들이 이게 커피고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뭐라고 애들 너무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용을 하는 게 이렇게 줄 때는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줍니다. 그럼 애들이 열심히 풀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애들한테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요거는 시험 대비했을 때 시험이 임박했을 때 시험 대비 1분 개념 이렇게 매일매일 보내줘요. 뭐 쉬울 수도 있겠지만 애들이 까먹을 수 있으니까 한번 봐 하면서 애들이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애들이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고요. 제 수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수요일 6시에서 9시에 진행이 되고요. 제가 등급이나 이런 것들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등급이 아직까지 정확한 성적표는 안 나왔어요. 아마 다음 주쯤 나올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정확하게 100점이다라고 하는 학생은 아직 전교에는 없는 것 같아요. 성적표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애석하게도 저희 반에서도 이제 한길 틀린 학생이 있어가지고 다 맞았으면 너무 좋았는데 분명히 다 맞출 수 있는 애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그게 실력이죠. 뭐 어쩔 수 없이 아쉽게 실수로 이어졌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1컷은 아마도 94점쯤이 형성이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기준으로 94.5점 1컷이었어요. 작년에 100점이 한 명이었어요. 근데 22년도에는 100점이 3명이었거든요. 22년도에는 저희가 1학기, 2학기, 중간기말, 중간기말 통합과 저희 재원생 다 100점 다 1등을 했었어요. 다 100점 아니고 기말 때는 22년도 2학기 기말 때는 83.1이 1컷이었거든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 왜 그러냐면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22년도 2학기 중간고사에서 저희 반 재원생들이 50%가 100점 나왔거든요. 1등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말고사를 어떻게든지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학기 22년도에요. 2학기 기말고사를 엄청 어렵게 내가지고 그러다 보니 문제 오류도 생기고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1컷이 83.1이었는데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보통 한 22년도 1학기 중간고사는 98점 1컷이었고요. 23년도 작년에는 94.5점. 제 기억에 작년에 애들이 되게 어렵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1컷이 94.5점이니까 사실은 95 이상 돼야 96, 97 이렇게 돼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시험이 좀 어려워야 애들의 실수가 좀 커버가 되거든요. 어려워야지만 90점이 만약에 1컷 그러면 한 개 실수해도 1등급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들리는 말로는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낮은 배점 2개 정도 틀리면 그래도 1등급은 될 거야 라고 하셨어요. 아마 94점 고 왔다 갔다 할 것 같아. 94점대 작년에 비슷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100점에서 94점까지가 한 14명이었어요. 작년에.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97점, 98점 1등급 쫙 이렇게 몰리는 게 아니고 스펙트럼을 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체감 난이도는 쉬웠는데 왜 어려웠지? 얘 틀렸으니까, 실수했으니까, 틀렸으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냥 94점대 정도가 1등급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기말고사는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되게 쉬웠어요. 작년처럼 기말고사가 점수가 좀 높게,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한 번 어렵게, 한 번 쉽게, 한 번 어렵게 쉽게 이렇게 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기말에는 조금 쉬워지지 않을까, 작년과 동일하게 그 점수가 절대 점수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번 중간고사도 너무 중요한데 기말이랑 합산해서 점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등급이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이번 등급이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말고사 때 잘 봐야 되는데 애들이 잘 봤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 못 봤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막상 점수가 되게 낮다고 생각했는데 점수 받으면 생각보다 등수는 높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성적표가 나오면 그때 실망이든 뭐 좌절이든 뭐 해도 되고요. 제 생각에는 실망 안 해도 되는 게 기말을 잘 보면 돼요. 그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그 골퍼 중에서 벤 호건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유명한 골퍼한테 질문을 했대요. 가장 중요한 샷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베노곤 했던 말이 무슨 샷 이런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샷은 넥스트 샷이다. 다음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게 딱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말고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잘 봤다 못 봤다 실망할 필요 없고 자만할 필요 없이 기말고사 다음 스텝이 중요한 거예요. 중간고사 분석도 너무 중요하지만 다음에 어떻게 나올지를 예상을 하면서 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머님들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학생들이 어머니의 보고를 분명히 알 날이 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들면 엄마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되었어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무튼 어머님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마무리를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